안녕하세요. 에듀TV에서 대치동 학습 컨설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큰아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재고 졸업하고 서울대 재학 중입니다. 작은아이는 현재 기숙사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가능한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싶은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다 두 아이에게 엄마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했던 것 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내가 내 자식을 낳아도 어릴 때 내가 했던 이건 반드시 꼭 시키고 싶다 하는 거 한 가지씩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 아이들에게 묻기 전 제가 다시 아이들과 아이들 취학전 또는 초등으로 되돌아간다면 난 아이들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그 두 가지는 어쩌면 한 가지일 수도 있겠네요. 국어책 읽기와 영어책 읽기였습니다. 저는 독서 교육을 따로 지도하기보다는 서점을 잘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주말이면 아이들에게 어느 서점을 갈지 선택하게 했고 물론 다양한 도서 분야가 있고 많은 편의 시설이 갖춰진 대형 서점이었고요. 늦은감치 일어나 밥을 먹고 서점에 가서 우리 몇 시에 서점 입구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약속하고 각자 흩어져 서로의 관심 분야에 맞는 책을 자유롭게 보고 만나서 점심 먹고 차도 마시고 다시 서점으로 돌아와 저녁 먹기 전까지 책 보고 저녁 먹고 들어와 서점 문 닫을 때까지 책을 좀 자유롭게 보다가 각자 선택한 걸 하나씩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때로는 책이었고 때로는 문구이기도 했고요. 가족 행사나 기타 여행 등의 일정이 없는 한에는 꼬박꼬박 서점을 갔고 작은 아이는 큰 아이 따라 젖병과 기저귀를 싸가지고 같이 서점에서 먹고 자고 했고요. 그렇게 아이들은 책과 친해지게 되었던 듯합니다. 큰아이가 책을 보는 모습을 늘 봐서인지 작은아이도 그렇게 스며들게 되었던 듯 하고요. 사실 의도를 가지고 갔던 건 아니었어요. 어딜 가자니 주말에는 차가 너무 밀리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교재 등 새로 봐야 할 책들이 많았고 집에 있으면 하루 세끼 엄마로서의 일과가 벅차기도 해서 겸사겸사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었는데 그게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며 다양한 분야의 책을 탐색하고 읽는 게 하나의 일상이 되었던 듯합니다. 아이들은 때로는 동화책도 읽고 지도도 보고 바둑책도 보기도 하고요. 여행에 관한 책도 보고요. 장난감도 보고 가끔 게임 판매를 위해서 샘플을 시연을 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보다가 따라해보기도 하고요. 문구류에 빠지기도 하면서 나름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제가 영어 학원을 하지만 아이들의 영어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저는 한글책 읽기가 잘 되는 아이들이 영어 습득이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서두르지 않고 초등 1학년 여름에 알파벳만 익힌 채 바로 책 들으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학교 도서관이 끝나는 4시 10분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저희 학원에서 영어책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 영어로 학교 소개하는 글도 쓰고 학교 공지글도 아이가 번역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식 일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영어 모의고사, 내신 모두 1등급이 아닌 적이 없고 영어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고 영어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아이가 내신 또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학원을 따로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기숙사 학교에 있기도 하고요. 그전에도 학원 경험은 문법 특강 한 번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큰아이의 경우 수호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다가 엄마도 잠깐 쉴게요 하고는 책을 집어들었고 저희 아이가 서울대 대학원 썼을 당시만 해도 인생에 영향을 끼친 도서 3권과 각각 선정한 이유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아이는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맞나 하는 책들을 선정했어요. 컴퓨터공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지집과 더불어 이 동네 아이들이 전형적으로 읽는 책들과 전혀 다른 책들을 적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아이가 적은 이유를 보고 그대로 제출하게 했고 후에 학과장님께 인상 깊었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특별해서라고요? 아닙니다. 매주 주말 몇 년 동안 쌓인 시간들과 과정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뭐가 됐든 무엇을 하든 하나의 영역에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량이 존재합니다.
임계치, 임계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지금도 저희 학원 아이들을 교육하며 그 성과를 매일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변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가 맞는지 싶으시죠? 그럴 땐 주변에 나도 저 집처럼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어머님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하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머님들 두세 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내 아이 또래 아이들을 다시 키운다면 이건 꼭 해줘야지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 공통된 무엇이 있을 거고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자녀 하나만 키우는 집들이 많다 보니 다들 그 나이의 아이는 처음인지라 카더라에 욱해서 진짜 내 아이가 가야 할 길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 아이 잘 바라보시며 후회 없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대치동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많은 아이들을 지켜보며 얻은 데이터로 전문가가 되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직접 아이를 그 과정 속에서 키우고 그 과정을 겪고 시행착오도 겪고 결과를 이루어내신 선배 어머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자녀교육 전문가가 아닐까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자꾸 영상이 길어지네요. 하고 싶었던 말 10분의 1도 못했는데 말이죠. 언제든 궁금하신 부분, 더 알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영어에 국한두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대답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